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두고 살펴볼까요? 네, 최근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섭게 확산 중입니다. 베트남만 해도 5월 현재 150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세계식량농업기구로부터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권고받기까지 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지난 4월 9일 10개 부처 합동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예방과 관련한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어놓으며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이 돼지의 병으로 인간 세상이 정말 난립니다.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비상인데요. 자, 어떤 병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어떤 병인 겁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감염된 돼지나 멧돼지는 발열과 전신의 출혈성 변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된 이 병은 그간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에서만 발생했지만 최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오로지 돼지에게만 걸리는 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병은 오직 돼지와 야생 돼지에게만 감염됩니다. 문제는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지만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다는 건데요.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과 호흡, 조리되지 않은 오염된 돼지고기나 수시 등 가공식품, 차량, 도구, 옷, 축사 등 모든 것에 의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야생돼지가 감염되고 흡혈 진드기에 의해 집돼지 또는 다른 돼지에게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네, 돼지가 이 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유입이 되면 그야말로 끝장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을 한다면 이게 예상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한 축산종합 컨설팅 업체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할 경우 현재 돼지 100만 마리를 불가피하게 매몰 처분해야 하고 그로 인해 약 2,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농가 연간 매출액이 6천억 원 정도 감소하고 양돈 사료 판매량도 10% 줄어 총 2,4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국내 유입이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예상이 되는군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돼지를 좀 많이 기르잖아요. 네, 우리 국민 50명당 무려 11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집돼지뿐만 아니라 약 30만 마리의 멧돼지들도 있고요. 네, 이게 예상되는 손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절대로 국내에는 유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국외 상황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치사율이 최대 100%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금 중국 대륙을 덮쳤다고요? 네, 지난해 8월 야오닝성 선양에서 처음 발병한 후에 현재 중국 32개 자치구, 직할시, 특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습니다.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인 하이난성에서 발병한 데 이어 홍콩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되면서 마카오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발병한 상황인데요. 타이완의 경우 해변가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린 돼지 사체들이 계속해서 떠내려오고 있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사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정부의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낙후된 돼지 사육 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하되는 돼지의 70%는 어미돼지 500마리 이하의 소규모 양돈장에서 나오는데 중국의 소규모 농장은 질병을 예방하는 병역시설이 기업형 농장에 비해 미비합니다. 또 대두 등으로 만든 돼지 사료가 아닌 잔반을 사료로 주는 경우도 많고요.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물 찌꺼기를 돼지 사료로 쓰이면 감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 도로변이나 산에 이 돼지 사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진 모습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죽은 돼지들을 당국에 신고해서 처리하지 않고 몰래 유기하는 농가들이 많은 거죠. 영세한 돼지 농장들은 돼지 전염병을 의심돼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 사체를 유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광시TV의 한 시사 프로그램은 낭寧시 등 광시 장족 자치구의 여러 마을을 촬영해 고발했습니다. 일부 농가는 그런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가 혹시나 관리 대상이 될까 싶고 또 처리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병균이 전염될까 봐
몰래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낙후된 돼지 사육 환경을 꼽았고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유기되는 이 돼지 사체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밖에 또 어떤 이유가 더 있을까요? 네, 돼지 유통 시스템 또한 주요 전염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돼지 수송 차량 상당수는 방역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맡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역이 크다 보니 생돈 돼지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어 돼지 수송 차량이 장거리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질병 전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중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살처분되는 돼지가 상당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해 8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돼지 112만 9천 마리가 살처분됐고 사양농가에 지원된 보조금 규모가 6억 3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08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살처분되는 돼지 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또 공급이 줄어들 거고 공급 감소는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생동 가격이 킬로그램당 15.15위안으로 연초 대비 8.9%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45.8%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시아 대륙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영향으로 지금 중국 내 돼지고기 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또 국내 시장에 미칠 우려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가요? 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과 베트남 등을 강타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돼지고기 유통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업계 상황을 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도매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겁니까? 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킬로그램당 5,800원 선이던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의 수입 냉동 삼겹살 시세는 5월 말 기준으로 킬로그램 6,400원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세가 10% 이상 뛴 것인데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녀오면서 삼겹살 등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수입 물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중국처럼 다른 나라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진행 상황이 우리나라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할 수 있는 거죠. 당분간은 국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고 6월 중 국내 돼지고기값 하향 안정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철이 돼지고기의 최대 성수기인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부에서 내어놓은 대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 제조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국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임을 밝혔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안인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불법 축산물 반입이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현행 과태료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네,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공품을 포함해 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또 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 축산물의 경우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일단은 과태료가 올랐고요. 그 외에 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개정안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네, 자,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도 역시나 보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강도를 높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까지 확산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나온 고강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다른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감염된 그런 돼지의 분비물, 그러니까 뭐 혈액이라든지 배설물 등에 의해서 전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도축해서 만든 음식물 사료를 또 먹이면 이게 또 다른 돼지가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요. 협회에서는 또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대한한돈협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사료화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돼지 급여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음식물류 폐기류 돼지급여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 농가 입장에서는 이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를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금지하는 이 조치만으로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인 거죠. 네,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로 정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면 식량 안보 산업인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고 수입력이 폭증하는 등 피해가 오로지 국민에게 간다는 주장인데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강도 높은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농가들은요, 지난 2010년에 구제역 발생 때문에 300만 마리 이상의 돼지들을 땅에 묻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를 더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급여 전면 금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 즉각 조절,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대폭 상향,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강화를 요구했고요.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어놓지 않을 경우 향후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구제역처럼 이 해외 여행객들이 가져온 불법 축산물에 의해서 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농가들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올해 초에도 좀 국내 구제역이 발생한 적 있잖아요. 네,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우 농가로부터 올해 첫 구제역 의심 발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어 경기도 안성과 인근 충북, 충주 등 두 곳의 한우 농장에서도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검역당국의 정밀 점사 결과 이들 농장의 한우들은 모두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인근 한우들을 폐기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서 더 이상의 구제역 확산은 막을 수가 있었지만 그 원인으로 불법 축산물이 지목된 거죠? 네, 역학조사 결과 지난번 구제역은 지난해 중국 구이저우 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9.5%의 유사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유입 경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축산물에 의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구제역처럼 불법 축산물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공항과 항만 검역 인원을 30여 명으로 늘리고 탐지견도 추가로 배치하는 등 해외로부터의 불법 출산물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 경로와 피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사실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유입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대통령도 나서서 당부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될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버린 음식 폐기물이
동물 전염병, 이 질병 감염과 또 확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요. 구제역과 조류독감,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모두 전염 과정에서 사람이 먹고 버리거나 아니면 부수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폐기물이 전염병을 매개하거나 혹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부터 구제욕과 조류독감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6년 말과 2017년 봄까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수천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같은 기간 함께 발생한 구제역의 여파로 많은 수의 소와 돼지도 살처분됐습니다. 당시 발생한 피해 보상액, 방역액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수조 원에 달할 텐데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물론 국내 유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이 좀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에 관련된 연구도 좀 꾸준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